하나더 넥스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하나더 넥스트의 공식 탁권 기붕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 두 편에 걸친 미국 부동산 투자 방법에 대한 영상을 보시고 일본 부동산에 대해서도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방법을 문의하시는 요청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웅탁건이 일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바로 이곳에 출동했습니다. 최근 일본 경제가 살아나면서 과거 잃어버린 30년이라 불리우던 일본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나는 초밥을 좋아하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막상 잘 모른다 라든지 일본 부동산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먼 세상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저와 함께 일본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자, 준비되셨나요? 이라사이마세! 오늘 일본 부동산에 대해 알려주실 주 리얼 에스테이트의 관계자분을 모셨습니다. 곤니찌와. konnichiwa. 반갑습니다. 저는 주 리얼 에스테이트의 조민수입니다. 네, 먼저 주 리얼 에스테이트의 회사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주 리얼 에스테이트는 일본 부동산 플랫폼이며 일본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한 회사 설립과 그리고 자산 관리, 그리고 세무와 법무 등을 포괄적으로 매니징하여서 서포트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야 너도 일본 부동산 살 수 있어 입니다. 최근 주변에 일본 부동산에 대한 거주나 투자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늘지 않았습니까? 이런 질문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의 경우 부동산 단위를 제곱미터와 평으로 분리하여 사용하는데 일본의 경우 부동산의 면적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일본에서 부동산 면적을 나타낼 때 평과 제곱미터 단위 또한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일본 고유의 면적 단위인 다다미를 사용하여 방의 크기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본의 영화나 혹은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다다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전통방에서 바닥을 덮는 매트리스나 혹은 매트 일종으로 주로 자연 재료인 짚으로 만들어집니다. 네, 다담이 굉장히 좀 특이한 방식이네요. 일본의 경우에 중개 수수료가 비싸다고 들었거든요. 중개 수수료는 대략 어느 정도 합니까? 일본의 경우 매매 시에는 대금의 3% 플러스 6만원 소비세가 발생하며, 임대 시에는 임대료의 1개월분이 중개수수료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불 대상은 매도자 및 매수자 또한 각각 지불하며 계약 시 반금, 잔금 시 반금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확실하게 우리나라 비교해보면 비싼 느낌이 들거든요. 일본 중개법인만의 혹시 뭐 특별한 서비스가 있는 걸까요? 일본에서는 신뢰를 중시하는 문화가 있어서 중개업자가 고객의 요구를 세심하게 처리하고 오랜 시간 동안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고객님들께서 한국과 비교하여서 일본의 중개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좀 높다는 의견을 주시고 계시지만, 일본에서의 물건 소개 그리고 사무 처리, 계약 진행 과정을 실제로 경험해 보시면 한국과는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대부분 수긍해 주시고 계십니다. 더불어 한국에 비해 높은 부분도 있지만 타 선진국 기준과 비교했었을 때는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일본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제한사항이나 특별한 규제사항이 있을까요? 외국인에 대한 특별한 제한사항이 있거나 규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 부동산 시장은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으며 글로벌 부동산 이치 시장의 규모만 보더라도 도쿄가 세계 2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일본 부동산을 매입할 때 세금 부분도 좀 궁금할 것 같거든요. 세금은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외국인이라서 혹은 국내인이라서 매입할 때 재경비가 다르게 적용되는 건 없으며 한국과 동일하게 매입할 때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구입 시 고정자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4%가 부과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매년 1월 1일 시점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발생하는 고정자산세가 부과되며 지자체가 과세합니다. 고정자산세는 평가액의 1.4%, 도시계획세는 0.3%가 일반적인 세율입니다. 고정자산 평가액은 공시가격의 약 70% 정도이며 실세가격은 공시가격의 약 1.1에서 1.3배가량입니다. 그럼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1억엔의 맨션일 경우에는 연간 약 30만 엔 이하의 고정자산세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본이 흔히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는 암흑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지금 왜 일본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는지 혹시 말씀해 주신다면요? 2012년 아베 정부가 진출하며 아베노믹스라는 정책안을 내놓았는데요. 정책 목표 중 하나가 디플레이션으로부터의 탈출이었습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2년 연속 2%를 넘어서고 있으며 33년 만의 임금 상승과 30년 만의 엔저, 30년 만의 부동산 가격 상승, 역사상 최고의 NK 지수 등을 보면 최근 일본 분위기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속적인 통화 완화 정책과 경기 부양을 통해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와 감소 문제를 겪고 있지만 일본 부동산 시장은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해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계와 같은 이유로 일본의 대도시에는 재개발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정치적, 경제적 안정성이 높은 나라로 장기적인 투자처로서 큰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보니 일본 부동산에 투자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군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일본 지역은 어디인가요? 저희 주 리얼 에스테이트는 가급적이면 도쿄 23구 내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성향 사례를 보면 대부분 도쿄 6구 혹은 23구에 집중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어느 지역보다 실제 상승률이 도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주택하면 주로 아파트를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일본에서도 한국처럼 아파트가 주요 투자처일까요? 일본에서는 아파트를 맨션이라고 하는데요. 한국과 동일하게 맨션을 주요 투자처로 볼 수 있습니다. 맨션의 장점 중 하나는 역시 수요인데요. 거주하고자 하는 수요와 투자하고자 하는 수요가 동시에 있어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검토하시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도쿄의 맨션 가격을 서울과 비교해 본다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본 부동산 연구소에 따르면 도쿄 부동산을 100으로 보았을 때 서울의 경우에는 약 90포인트였습니다. 그 밖의 나라를 보면 홍콩은 약 270포인트, 런던이 약 207포인트, 그리고 뉴욕과 싱가포르가 약 140포인트 정도로 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대출금리 수준과 대출 비중, 주요 지역 내 임대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본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일본의 재료 자격 및 국내 소득이 없다면 사실상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지만 다행히도 하나은행이 도쿄 지점에 있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한데요. 하나은행의 경우 대출 금리의 수준은 1%대 후반으로 알고 있으며 대출 비중은 매매 대금의 약 50%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전후될 수도 있다는 점, 그 점을 좀 양해 말씀을 드리며 주요 지역 내의 임대 수익률은 최근 도쿄 3구인 미나토, 치요다, 추오구가 2%대에서 3%대, 그리고 도쿄 5구로 불리는 시부야 신주쿠는 3에서 4%대, 도쿄 23구는 4%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기 수익률은 준공연수 2000년 이후 하이엔드 맨션 혹은 타워 맨션 기준으로 타 물건들과는 수익률이 상이할 수도 있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국내에서 주택 매입을 알아보려면 네이버 매물이나 직방, 호갱노노, 구해줘 홈주 등의 다양한 루트가 있는데 일본은 온라인으로 주택 정보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주로 어떤 방식으로 매물을 검색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본 국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로는 스모, 애톰, 홈즈라는 곳을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실제로 투자를 검토하시는 고객의 경우 어렵지 않게 상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홈페이지를 한글로 번역하여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워낙 물건의 수가 많아 어떤 부동산을 선택해야 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당사에서는 투자 검토 가능한 물건들을 매월 물건 리스트를 작성해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비공개 물건도 포함되어 1차 면담이 완료된 고객님들에 한해서 대외비 조건부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 리얼 에스테이트나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마음에 드는 일본 주택이 결정되었다면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당사의 경우 실제로 일본에 방일하여 물건을 직접 보시고 직접 판단하는 것을 좀 권유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후보 물건이 있으시다면 실제 임장을 하시고 물건의 내용을 체크하시고 그 다음 구매 의향서를 제출하시고 계약을 하시면 영업일 기준 약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요. 구매 의향서 제출일로부터 인도는 약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소요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임차인이나 건물 유지 등 부동산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매입 이후 부동산 관리에는 혹시 어떤 사항들을 주의해야 될까요? 멘션의 경우는 PM 업무가 주된 사항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지 법규에 맞춘 계약 체결 및 관리, 임차인 관리 및 임대료 수금 대행, 트러블 대응, 보험 가입 등이 있으며 그 밖에 보증회사 관련 또한 관리 업무에 포함이 됩니다. 일동 건물의 경우에는 PM 업무는 물론 BM 업무 또한 필요하며 상세 내용으로는 건물의 유지, 보수, 청소, 보안, 시설 등 안전 및 유지 등을 필요로 합니다. 한국과 가장 다른 점 중 하나가 임차인이 임차를 할 때 보증회사가 꼭 개입되는데요. 보증회사는 임차인의 체납 등이 있을 경우 변제해주는 역할을 하며 이때 관리회사의 역할이 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이 일본 부동산을 구매할 때 혹시 유의해야 될 점이 있는지 좀 안내해 주시죠. 네, 물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등 금융상품과 비교를 했었을 때 수익률이 높은 편도 아니고 시세 반영에도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임대료 상승 반영도 높지 않은 편입니다. 업체를 선정하시는 데 있어서도 유의할 점으로 생각되는 것은 담당자가 일본 현지에서 직접 대응이 가능한지, 더불어 매매는 물론 임대차 계약과 관리 업무까지 대응이 가능한 업체인지도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실제 업무 경력 또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 계약의 체결은 여러 부동산을 통해 체결은 가능하지만 보다 중요한 건 계약서 상의 내용과 향후 관리, 매각 업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일본 부동산의 구매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외쳐볼까요? 언제나 선택은 하나!